공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동안 개헌 얘기 나올 때마다 개헌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온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 그렇죠. 그렇죠. 개헌에 반대해온 사람은 현직 대통령. 그랬었네요. 예, 지금은 공수가 완전 뒤바뀌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버럭하셨습니다. 버럭치고는 너무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박근혜처럼 뭐 책상을 내리치고 이렇게는 안 하죠. 예. 이제 개헌특위가 저번에 하승수 부위원장 나오셨는데 예, 예. 개헌특위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국민수기제처럼 많은 토론 끝에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정부 안이에요. 예. 그 정부 안을 이제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고생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야당들이 계속 비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국회를 뭘로 보고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워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니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선 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모든 정당 후보들이 다 같이 공히 이야기한 거잖아요. 개헌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닥쳐가지고 3월달 중순 넘어가면 이거 봐야 하기 힘든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시간은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헌특위가 작년 말까지였거든요. 이거를 또 연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김성태가 올해 말까지로 1년을 더 연장시킨 거를 두고 올해 개헌 6월 달에는 못하겠네라고 할 정도로 궁여지책으로 개헌특위를 연장시켰던 거거든요. 개헌특위는 1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국회에 다니는 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를 무시하는 만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니들 1년 넘게 뭐 했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예, 이제 명시적으로 그 개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1년 넘는 시간이지만 각 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개헌 이야기를 한 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도 계속 개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들이. 개헌을 언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자기들 입으로 직접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3월 20일까지 무슨 뭐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마지노선이 3월 21일까지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3월 21일까지 어떻게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지 말지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3월 20일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니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 취임하고 며칠 안 됐을 때 작년 5월 달에 예.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한 말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직접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누가 개헌하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국회가 단일한 안도 만들지 못하고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의도가 보이잖아요. 빤히. 네. 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판이 온당하지 않죠. 최소한 이 시점 되면은 자기들이 할 말 있으면은 국회가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그 작업이 일어나야 할 시점에 아직 안도 못 만들고 있으니 당연한 거죠. 그거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더 큰 구상, 그러니까 이번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일정을 맞춰 가지고 행정부가 대통령과 같이 교체되도록 그리고 2년 후에 총선을 통해서 중간 평가를 하는 이러한 굉장히 합리적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을 한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6.13 지방선거 때 꼭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역시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선거 제도 자체 있잖아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건지 뭐 결선 투표제를 할 건지 뭐 대통령을 중임제로 할 건지 연임제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 시간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총선이 포함되는 이렇게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우리의 민의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문 대통령 마음도 급하실 것 예.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때때로 좀 버럭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참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뭐 이게 개헌 문제가 이게 중요하지만 개헌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이제 남북 관계도 있고 전체적인 동북아시아 전체 외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특위가 국민들이 관심을 받을 만한 부분을
언론에다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 4년 뭐 연임제, 예. 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 해년마다 어차피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면서 언론상에 이슈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개헌특위나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이걸 이슈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막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국민 여론으로 국회 니들 뭐하냐 빨리 니들이 만든 안을 하나 만들어 와봐.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다시 조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3월 21일까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는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국회 뭐 잘하시겠지만 뭐나 협상하려고 하면 시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저는 개헌에 대해서 발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보들 아닌 이상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안들은 여기저기 정말로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 공약으로 뭔가를 걸었고 아까 말한 5월 달에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의 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려고 하면은 뭔가 당장 협상해 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임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들 없이 계속해서 억으로 그래서 시간만 끌고 나서 데드라인만 지나고 나면 이제 개헌 못해. 사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으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을 못하게 됐을 때 이게 원론적으로는 여당 책임이거든요. 야당이 아무리 깽판을 부렸어도 결국에는 현실적 결과에 대해서는 여당이 모든 책임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못하게 되면 또 비난하고 예, 나서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비난은 맨날 그 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개헌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중간 평가로 총선을 치르고 하는 그런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정말 이쁘게 합리적으로 딱 맞출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개헌을 다시 추진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타임라인을 못 맞춰요. 임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이 1년이 아니라 뭐 1년, 2년을 양보해야 되는 임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 대한 갑으로서 예. 사실은 이게 촛불 AS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촛불로 혁명을 일으켜서 잘못된 대통령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워딩 자체가 이래요.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국민들한테 이 답답한 심정을 알아주세요, 도와주세요요. 예. 이게 이제 촛불 AS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질 부분이에요. 정치권이 촛불 혁명 이후에도 자기들이 한 약속은 전혀 안 지켜.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좋은 정당이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우리가 개헌과 지방선거를 같이 한다고 하면 솔직히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승적으로 우리의 공약이니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부끄러워서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풀리는 그런 자세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명박이 검찰에 출석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이 한 말 자체를 지키려고 안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미투네 뭐 이명박 출석인의 남북관계내 그런 비기슈 속에 가려진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100만 촛불 나와가지고 국회 앞에서 시위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예. 저희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사실 뭐 현직 대통령도 파면시킬 정도의 국민의힘이었는데 개헌 하나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걔네들 그렇잖아. 정말 열받게 뭐 옛날에 생각나는 게 세월호에 국민 세금 쓰는 게 아깝다고 한 놈들이 예.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은 세월호에 쓴 돈이 얼만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지만 얼만데 개헌하는데 따로 선거하는 게 그 비용이 그렇게 아깝냐? 이런 식이잖아. 자유한국당은 딱 하나가 무서운 거죠. 투표율이 높아질까 봐. 근데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는 그 돈이 아깝다고 말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런 돈이 아깝냐고 얘기하는 어떤 사안마다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개헌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 어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만든 개헌 초안을 보고받고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 다음 주 수요일인 21일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중요한 일들이 터지네요. 오늘도 그러게요. 수요일인데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발의하겠다. 이 야사당은 관제 개헌이다, 시대착오적 개헌안이다 일제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개헌의 시도인 건 문재인 대통령,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야당.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부가 만든 개헌 초안을 한번 들여다보죠.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네요. 예,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권력 구조겠죠. 현행 대통령제의 틀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예. 그 대신에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고 최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 4년 연임제를 선택했습니다. 연임제와 중임제가 다른 건 연임은 한 번 하고 반드시 그다음에 이어서 하는 것만 가능해요. 네. 쉬었다가 다시 도전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중임제는 그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고차인 중임제는 푸틴 대통령 같이 예.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은 딱 한 번만 더 대선에 나갈 수 바로 있다고 이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바로 같습니다. 이어서만 가능한 거. 네. 예. 그리고 대선 결선 투표제도 도입을 했는데요. 이 국민의 30-40%밖에 지지를 얻지 못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율 생각하고 득표율까지 감안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예. 이 대표성과 정통성의 문제가 많이 그동안 제기돼 왔었습니다. 근데 결선 투표제가 되면 결국엔 마지막에 남은 사람 둘이서 이 득표를 겨루게 되는 거니까 과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죠. 대선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자. 그리고 유신잔재인 국가 원수란 표현도 없앴고요. 헌법에 수도 조항을 명시해서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다 이런 논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아하.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또 했는데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예. 국민이 직접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조항도 넣었습니다. 예. 개헌안 초안 이런 내용들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 그러자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죠. 첫 번째 행간은 공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동안 개헌 얘기 나올 때마다 개헌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온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 그렇죠. 그렇죠. 개헌에 반대온 사람은 현직 대통령. 그랬었네요. 예, 지금은 공수가 완전 뒤바뀌었죠.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여야 5당 대선 주자 모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겠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예. 지금 근데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요. 개헌 얘기를 꺼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최근 20년 이내에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개헌을 언급한 건 한 2차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원포인트 개헌 요구했다가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한테 무슨 얘기 들었죠? 참 나쁜 대통령. 맞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끝냈잖아요. 그리고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니까 개헌 카드 쫙 빼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2차례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임기 초인데도 불구하고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야당들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안 된다고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각 당이 그리는 대통령제의 모습이 다른 거죠. 근데 그동안에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이 내놓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그게 하나 이제 모양새가. 다른 거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랑 같이 하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싫은 거예요. 개헌을 걸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이런 점이 가만히 그런 있는 거죠. 우려들을 야당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인가 뭔가요? 두 번째인가는 앞으로 한 달이 골든타임이다입니다. 한 달이요? 네. 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1일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한번 치죠. 예. 국회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역순으로 계산하면 딱 한 달 정도밖에 없습니다. 개헌안 발의 직후에 공고기간이 20일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가 의결하게 되면 이 의결한 개헌안을 공고하는 기간이 18일입니다. 아하. 38일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러네요. 국회는 개헌안 발의 직후에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일이 6월 13일이잖아요. 6.13. 그러니까 꼭 석 달이 남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38일에 60일을 겹친다고 계산을 해보면 한 달 정도밖에 기간이 안 남는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내놓은 개헌안 초안 그동안 국회에서 다 논의됐던 내용이에요. 권력구조 문제만 합의가 되면요. 일사천리로 사실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또 핵심이기도 해서 그게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거 국회가 논의하면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열심히 지금까지 논의를 했었어야 되고 앞으로 지금도 또 하면 하려면 돼요. 또 시간이 뭐 그렇게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의지의 문제예요. 지방선거랑 겹쳐서 여기에다 신경 쓰면서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게 또 정치권 논리기도 한데. 네,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개헌안 다시 논의하자고 얘기하는데요. 예.
아니 대선 공약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고 다 뒤집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논의 쉬울까요? 그리고 또 한 번 이것 때문에 선거를 투표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가능한 일입니다. 일이냐 혹은 뭐 이 가성비를 따졌을 때 이번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나오는 거죠.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잃을 게 없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에 이번에 개헌이 무산됐다고 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가 남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남습니다. 공약했던 거. 네, 야당은 약속 그냥 뒤집는 당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돼요. 아하.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 만약에 개헌안 문제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예. 여당은 야당한테 개헌안을 막 밀어붙일 수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거에도 결국은 나쁜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발의안을 던지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 잃을 게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잃을 게 없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헌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닥쳐가지고 3월달 중순 넘어가면 이거 발의하기 힘든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시간을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헌특위가 작년 말까지였거든요. 이거를 또 연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김성태가 올해 말까지로 1년을 더 연장시킨 거를 두고 올해 개헌 6월 달에는 못하겠네라고 할 정도로 궁여지책으로 개헌특위를 연장시켰던 거거든요. 개헌특위는 1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국회에 다니는 데는 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를 무시하는 만에는 개소리라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니들 1년 넘게 뭐 했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예, 이제 명시적으로 그 개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1년 넘는 시간이지만 각 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개헌 이야기를 한 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도 계속 개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들이. 개헌을 언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자기들 입으로 직접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할 건지 연임제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 시간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총선이 포함되는 이렇게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우리의 민의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문 대통령 마음도 급하실 것 예.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때때로 좀 버럭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참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뭐 이게 개헌 문제가 이게 중요하지만 개헌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이제 남북 관계에도 있고 전체적인 동북아시아 전체 외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특위가 국민들이 관심을 받을 만한 부분을 공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동안 개헌 얘기 나올 때마다 개헌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온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 그렇죠. 그렇죠. 개헌에 반대온 사람은 현직 대통령. 그랬었네요. 예, 지금은 공수가 완전 뒤바뀌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버럭하셨습니다. 버럭치고는 너무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박근혜처럼 뭐 책상을 내리치고 이렇게는 안 하죠. 예. 이제 개헌특위가 저번에 하승수 부위원장 나오셨는데 예, 예. 개헌특위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국민수기제처럼 많은 토론 끝에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정부 안이에요. 예. 그 정부 안을 이제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고생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야당들이 계속 비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국회를 뭘로 보고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워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니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선 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모든 정당 후보들이 다 같이 공히 이야기한 거잖아요. 3월 20일까지 무슨 뭐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마지노선이 3월 21일까지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3월 21일까지 어떻게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지 말지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3월 20일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니 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 취임하고 며칠 안 됐을 때 작년 5월 달에 예.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한 말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직접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누가 개헌하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국회가 단일한 안도 만들지 못하고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의도가 보이잖아요. 빤히. 네. 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판이 온당하지 않죠. 최소한 이 시점 되면은 자기들이 할 말 있으면은 국회가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그 작업이 일어날 시점에 아직 안도 못 만들고 있으니 당연한 거죠. 그거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더 큰 구상, 그러니까 이번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일정을 맞춰 가지고 행정부가 대통령과 같이 교체되도록, 그리고 2년 후에 총선을 통해서 중간 평가를 하는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을 한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6.13 지방선거 때 꼭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역시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선거 제도 자체 있잖아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건지, 뭐 결선 투표제를 할 건지, 뭐 대통령을 중임대로 할